네, 회원님들 반갑습니다. CS인베스트입니다. 8월 1일 월요일 아침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의 첫 거래일이고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거기다가 오늘부터 거래 시간 30분 연장된다라는 점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본격적인 휴가철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휴가를 지금 떠났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도로에도 차들이 상당히 한산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또한 이 무더위 날려버리기 위해서 휴가들을 많이 가시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또한 남아서 주식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또 시장에 바뀌었던 것들은 우리가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 가장 오늘 큰 것이 거래 시간이 30분 연장되었다라는 겁니다. 2시 50분 동시효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3시 20분에 동시효과가 들어가고 3시 30분이 정규장 종료가 된다라는 점 바뀐 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그리고 또 월요일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을 때, 겪어봤을 때, 뭐 8월달 같은 경우 상당히 뭐 좋았던 기억들을 보다가는 좋지 않고 그냥 시장이 좀 약했고 우려스러웠던 적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그것이 첫 번째 글로벌적인 변동성도 있었습니다만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새해 연초에 시작할 땐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 연말이 되면요 올해는 어차피 이렇게 되었다 내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가자라는 게 되는데요. 1분기,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는 반기 보고서가 나올 시점은 이젠 기대감보다가는 실망감을 더 많이 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형적으로 이때 나왔던 레포트들을 보시면요, 뭐 기대감이다, 회복될 것이다라는 계산보다가는 뭐 예상보다 좀 저조했다, 회복이 좀 더뎌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 정도는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국내 시장 좀 뭐 흐름들은 크게 이제는 올라가지 않고 좀 박스권을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먼저 시장 전체적인 흐름들을 보시면은 코스피 지수가 4.91포인트 하락돼서 마감되었습니다. 2.16포인트에 마감되었던 상황들이었고요. 자, 코스닥은 소폭 상승해서 마감되었는데 지수는 상승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눈에 띄었다라는 겁니다. 즉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또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관들은 지금 말릴 수가 없는 상황들입니다.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나가겠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또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생각일 수가 있을 겁니다. 2000포인트 이제 올라가면은 여기 힘들 거야. 항상 힘들어 왔었어 했었기 때문에 나와주는 펀드 환매 물량들까지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보십시오. 2000포인트, 2100포인트 가면 누구나 다 생각하잖아요. 여기가 이제 상단이다, 박스 상단이다, 매물도 돌파하기 힘들 것이다. 모두 다 지금 박스권 매매의 달인이라고 이야기를 제가 붙였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뭐 심리적인 매물대, 저항대에 부딪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리적인 저항대라 그러면 그럼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가장 기본적인 틀로 봤을 때는 돌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 던져준다 그러면 사실 여기에 그렇다라고도 답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2000포인트를 부딪혀 왔을 때 기업들의 상황들을 본다 그러면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과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아져서 올라간다. 지금 보면 기업들 실적이 좋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 몇 개 기업들이 좀 치우쳐져 있는 한정되어 있는 상황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런 말씀 붙이고는 싶습니다. 소형주들 쪽에서는 좋아지고 있는 건 확실하다. 즉 코스닥 쪽에서는 기업들의 회복들이 많이 되어오고 있다라는 것은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단지 과거에 생각했었던 뭐 대형주들이 최근 들어 다시 실적이 호전되고 있다라는 것은 좋지 않았다 좋아지고 있는 기저효과를 통한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기업들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차익 물량들이 빠져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지난주에 FMC와 BOJ가 열렸던 상황들이었습니다. 뭐 특별한 상황들은 없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코스피 지수 보시면은 단기 박스권을 만들고 장대 양봉 나오고 난 뒤에 다시금 올라가지 못하고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부담스럽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밑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가 줄만한 좀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런 모멘텀의 부재이다라는 거예요. 왜? 삼성전자는 좋았습니다만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약했다라는 겁니다. 좀 많이 약했죠. 특히나 자동차주들의 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었다라는 것을
과거처럼 현대차기 때문에 자동차 뭐 큰 기업이기 때문에 괜찮아라는 생각들이 아니고요. 이제는 자동차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만큼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봐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견을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매수량은 느렸습니다만 기관들의 매도가 지속적으로 빠져나왔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징지로 현대모비스 이슈가 나왔었는데 사실 뭐 실질적인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만은 오히려 약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 전에 실적 발표가 나왔던 현대차도 약한 모습이었는데 뭐 하반기에 대한 좀 실적에 대한 공백이 생길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감 나오고 있고요. 자, 유한양의 실적이 부진했다라고 제가 지난주 한국경제에서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그렇지만 지금 제약주들 제가 이제부터 봐야 된다라는 말씀 저는 드리고 싶고요. 왜 안 좋다 이야기만 계속 또 나오느냐? 그러면 사실 이런 제약주들 보기 힘들어질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보지 않고 케어를 하지 않으면 언제 이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싸기를 기다렸는데 싸지니까 또 정작 손이 안 갑니다. 하지만 유한양행 중국 업체에 기술 수출을 했었습니다. 1,300억 원 달하는 기술 수출 소식에 또 강세를 보였고요. 자, 종근당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떨어지다가 사실 종근당 실적 발표들까지 이제 나왔습니다. 당기적 뭐 불확실성 해소되었고 예상치만큼 실적 딱 나왔어요. 그것보다 오히려 매덕이 좀 더 나왔습니다. 네, 판권 확보로 매출 증가 나왔다라는 소식. 9월 신규 상장 하면서 14% 하락했었고요. 광전자 상한가 갔습니다. 닌텐도 뭐 주요 게임사 위치 센서 공급 부각이 되면서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광전자 상한가로 마감이 되었다라는 소식. 그 다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뭐 나쁘지 않습니다. 잘 견조하게 붙여가는데요. 그 전달이었죠. 코스닥이 훨씬 더 약한 모습이었는데 이틀 연속 코스닥 견조한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또한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뭡니까?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주춤하니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또 견조했다라는 겁니다. 즉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좀 시속 게임이 나타났다라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셀트리온 1%대 강세를 보였고 그 다음에 오랜만에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서 종목들의 견조한 모습이었습니다. 거기다 반도체 업종도 괜찮았고요. 특히나 OLED 관련주들 어마어마한 흐름들이 나와줬었습니다. AP시스템 급등을 했었습니다. AP시스템이 장중에 12% 가까이 11.7%까지 급등세를 나타냈었고요. 그 상승의 흐름을 유지시키면서 끝이 났습니다. 테라세미콘, 한솔테크닉스는 코스피입니다만은 삼성페이 관련해서도 좋은 모습들 보여주는 상황들이었습니다.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 OLED 반도체 업종의 강세가 나타났었고요. 또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16%까지 급등을 했었고 8% 올라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12시 넘어서 좀 많이 늘어났었고요. 오후장 들어서 개인들이 매도로 전환해줬다라는 겁니다. 즉 개인들이 지금 코스닥에서 빠져나가고 오히려 코스피 대형주들이 좀 주춤하니까 그쪽으로 몰려가고 있지 않나라고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코스닥 특징지로 보시면은 아시아경제 30% 상한가로 기록했었는데요. 박세시 신규 상장 승인이 나왔다라는 소식이 전에 장 끝나고 나왔었습니다. 시간의 강세를 보였었고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아시아경제를 한번 보십시오. 박세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갔다 주춤주춤했었죠. 줄줄 흘러내렸었고요. 저도 이거는 방송에서 회원님 과거에 한번 종목 상담도 하고 했었을 거예요. 떨어지다가 며칠 만에 지금 다 올라와가지고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이거 기다리지 않았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었을까라는 것들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종목들 올라가는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 네이처셀입니다. 네이처셀 화장품 유통망 확대 줄기세포 연구 업무 협약 소식에 강세를 보였는데 사실 화장품 관련주들 아모레퍼시픽 앞에서 우리가 코스피에서는 안 짚어봤었는데요. 아모레퍼시픽 실적 발표 나왔습니다. 예상만큼 나왔습니다만 시장이 원했던 건 그거예요. 예상치를 낮췄던 예상만큼이 아니라 이것을 조금 더 넘어서는 걸 바랬는데 딱 거기까지 나왔었어요. 그래서 실망감 때문에 하락을 했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아로지 의료기기 시장 진출을 해서 MIT 300원에 인수했다라는 소식 목요일날 나왔었고 금요일날 강세를 보였습니다. 홈캐스트입니다. H바이오 요건 제가 지난 금요일 아침 시황방송 때 한번 소개시켜 드렸을 거예요. 지분 17% 확대되었다. 그러니까 일대 주주가 지분을
장애로 블럭딜하면서 매각을 하면서 2대 주주가 최대 주주 변경되었고, 또한 여기서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보유 목적을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자, 버추얼땡 일본 포켓몬고 인기의 충전기 매출 전년 대비 7배 증가했다는 소식인데, 포켓몬고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AI 쪽으로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요, 나스닥은 소폭 상승했고, 다우지수는 소폭 떨어졌는데 거의 혼조세였습니다. 움직였던 흐름들 한번 보십시오. 저기서 별다른 움직임 없습니다. 초반에 하락을 했다가 끌어당기고 났는데 올리지도 못하고 떨어지지도 못하고 있는 매수 대기 물량도 있고, 올라가면 위에서 매도 물량도 있는, 네, 그러한 지금 시장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들 실적들은 뭐 견조하고 나쁘지 않은 상황들을 나타내 줬었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 포인트입니다. 외국인의 매수와 기관의 매도, 외국인의 지속된 매수와 기관들의 지속된 매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종목별 차별화입니다. 이거는 대형주에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대형주에서도 종목별 차별화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 나누지 말고 이제 종목별로 봅시다. 중소형주 실적 발표로 종목별 변동성 유의, 뒷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초반이 아니라 뒤로 가면서 시장을 얼마만큼 잡아줄 수 있느냐라는 게 중요하겠고요. 오늘부터 거래시간 30분 연장된다라는 점,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아침 시황 방송,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